이 부분에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한국어는 일본어로 표기할 때 초성에 올 때는 이거나 똑같이 표기하니까요. 이것도 이것도 가라고 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서도 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있지만서도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두 번째부터는 유성음화가 일어난다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구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K라고 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누가 또 허튼 소리를 하면 어설픈 한국 유학생이 허튼 소리를 할 때는 좀 반박을 해줄 수 있는 소재가 될 겁니다. 있어요. 가끔씩 보면 그냥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일본 학생들도 뭐 유학생이 그런 소리 하니까 그런 거 보더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서도 가끔씩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건 자기 한국인 유학생 친구는 안 그렇다고 하던데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일본어에만 국한된 거죠, 그게? 아니요. 세계 공통으로 그렇게 로마지 표기는 다 세계 공통으로 씁니다. K가 뭡니까? 예. 근데 김포 같은 경우 G로.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우리나라 말을 그럼 김씨할 때는 K로.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바보잖아요. 말을 이제 그 로마지로 표기할 때 정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거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 그렇게 하고 어떤 그러니까 건 그게 바뀐 게 어떤 식으로 해서 바뀌었잖아요 지금. K가 K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초를 겪는 이유는 한국의 맞춤법 기준이랑 그게 늦게 형성이 되면서 서로 안에서 당파 싸움 하니까 통일안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근데 연세대 학파, 서울대 학파, 또 동국대 학파, 한글학회도 옛날에 많이 싸웠어요. 서로 안에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상태동사라고 하잖아요. 형용사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뭐 배우는 사람들 연세대에서 배우는 전부 상태동사예요. 이렇게 문법 구조라든가 문법 체계가 아직도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서도 어떻게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교재가 많이 나와서. 그 다음에 봅시다. 자음편에서 항상 좀 강조를 하세요. KTPG 저는 그냥 KT 비치라고 가르치면서 비치 KT 또 비치 하면서 KT 비치 하는데 여러 번 강조하면 의외로 학생들도 익숙해져서 KT 비치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KT 비치로 해서 좀 강조를 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 KT 비치가 문제다네라고 하면서 얘들도 나한테 익숙해져요. 네, 자, 그 다음에, 호르몬에 격음하고 격음에 대해서요. 제가 들어봐도 어떻게 보면 일본 학생이 들었을 때는 비슷하게 들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때. 그냥, 이끼오 그냥 하키다 시대 아카. 그 다음에, 이끼오 쓰마라 했을 때 아까 했을 때 뭐 어떤 식으로 발음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리한테 이끼오 도메로는 어떤 이런데 도마도는 됐어요. 저는 고토바 지타이가 니까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발음을 이끼오 도메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는 대개가 속봉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속봉이 있다는 걸로 생각해서 이걸로 이제 스마라세 때 하는 이제 의미를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본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린다 그래요.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르치니까 애들은 또 이런 식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구별이 안 된대요. 이거 갖고 어떤 학생들은 이거 다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바로. 근데 내가 들어봤어요. 그 학생을 이게 카로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까로 안 들리고 일본 애들이 발음을 보니까 아이마이 카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격음으로 들린 착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소금이 있으니까 노음으로 발음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끼를 조세치한다는 걸 좀 교과서적으로 하는 건 좀 그만뒀어요. 이래가지고는 아무리 소금이 있으니까 너무 경험으로 발음해라 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좋으시면 써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평음은 중간, 격음은 그대로 논스톱으로 앙이라고 돼요. 그대로 앙인데 야지를 싫어하니까 훨씬 애들이 잘 안 넘어가요. 이끼를 조절하지 말고 소리를 올려라는 얘기입니다. 아카 아카 도메라이데 또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서 도메르 도메 때 이끼 보르무스 비루 여기서 쓰여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벤타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터닝 포인트가 중요해요. 이걸 조정해라 하니까 애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카 여기서 너무 악센트 넣지 마라. 악센트를 넣어버리면 애들이 이끼를 다시 잣대 이걸로 가버리니까 소리 높이지 마. 그대로 자연스럽게 뱉어라고 했어요. 아까 이쪽에 너무 악센트를 넣으면 카를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소리 올리지 마. 이렇게 올리지 말고 적당히 뱉어라는 식으로 하면은 여기서 도메떼가 나오면 의외로 이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터닝 포인트 이거예요? 이것만 이해를 하면은 따라서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입을 가리고 제가 이 발음도 해보고 이 발음하고 다른 것도 만들어서 해서 구별 경험하고 격음을 기도를 해볼 거야. 테스트를 해봤어요. 잘 구별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앞에 나올 때입니다. 까가 글자가 나올 첫 때. 단어로 까마귀 이런 거. 뒤에 나온 건 그나마 비슷하게 해요. 이제 문제는 여기겠죠. 까다. 한 글자를 까마귀.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높여라 그래요. 중국어 공부했던 사람 이세이, 연세이가 할 거라 이세이야. 처음부터 높여라 그래요. 높여서 다운을 하래요. 카다. 의미가 있는 단어로 가르치는 주핀네. 하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카메라 카메라라든가 카메라 외국어라서 그나마 되고. 카메라에 또 뭐가 있을까요? 파다라고 하면 되죠. 파다. 근데 객기용 같은 경우 격음 같은 경우에는 해요. 일본 사람들도 처음에 그죠? 저건 조금 덜 문제 어렵어요. 근데 너무 그 경음이 처음에 올 때 그게 어려운 거죠. 자, 이걸 가르쳐 드릴게요. 뭐 까마귀라든가 코끼리도 칭하고 토끼도 칭하고 막 까마귀 쪽 뭐 까다라고 일단 해봅시다. 이럴 때 갑자기 해라니까 안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앞에다가 이걸 넣어주세요. 넣어서 연습을 해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이렇게 가거든요. 발음하지 말고 아까다 돼. 아만 스톱해서 여기서부터는 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소데스네. 집어넣으라고 해요. 까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연습을 계속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할 때는 원래 여기서 이게 들어가야 노음을 발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경음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국 사람도 처음에 경음이 나올 때는 잘 모르지만 일단 도매 때까지 멈췄다가 발음하는 갑자기 발음을 하지는 않아. 평음처럼 바로 발음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조금 쉬었다가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국 사람들도 여러분들은 못 느끼더라도 그렇게 한다. 진짜 그러니까 그러네. 경음을 발음할 때는 빨리 발음하지 말고 일단 스톱해서 발음한다라고. 이렇게 까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연습을 해라고 해요. 그러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게 경험이 발음이 나올 거라고 가르쳐 주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발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주면서 이게 아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라고. 이렇게 같이. 확실히 쉽네요. 예, 그런 식으로 좀 가르쳐 주시고 같이 율동, 바디랑귀 스피치에서도 아무래도 이번에 바디랑귀지를 안 해가지고 좀 점수가 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스피치전에 바디랭귀지가 필요한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스피치도가 말하기에 학생들 나오게 될 경우는 좀 그 감정 표현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세요. 일본 사람들 정말 감정 표현이 없지요. 한국인에 비하면. 없는 편인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연습을 시켜야 돼. 연습이 아니 여기 필요해요. 문화가 그런가 봐요. 우리 표현을 안 해. 그러니까 연습이 표현을 필요하고 하면 부끄러운 건가 봐요. 그 연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필요해요. 스피치는요. 왜 그러냐면요. 듣는 사람이 말로만 하면은요 감동이 없어요. 말로 하더라도 말로만 해도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말의 강약 조정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다음 이제 슬플 때 슬픈 말을 슬픈 투로 말하는 거예요. 좀 울컥할 것 같은 기분으로 말을 한다든가, 기쁠 때는 막 크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강약을 조정하고 연극 배우처럼 좀 바디까지는 안 해도 하면은 감동을 줄 수가 있는데 이번에 보면 발음에 고저가 없어요. 그냥 뭐냐면 요미양의 일본어가 원래 부분이- 구조가 없네요.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잔잔하게. 근데 한국어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런 부분은. 한국어는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기분, 감정을 표출하는 문화라고. 사실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은 항상 얼굴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얼굴에 다 나온대. 일본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한국의 문화지.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그게 한국의 문화니까 될 수 있으면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것도 한국의 하나의 문화고 한국 교육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교육에서 필요해요. 그때 언어에도 그렇게 표출이 되니까요.